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통상 4단계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풍의 치유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풍의 4단계별 증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풍은 통증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는데 먼저 통풍은 얼마나 아픈 병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증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왜 심한 염증이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통증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주관적이어서 정확히 수치로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겪어본 최악의 통증을 10이라 정의하고 현재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7 이상이면 심한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수치가 7일 경우 격렬한 통증이 일어나며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통증 때문에 뭔가에 집중할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수치 8은 극심한 통증으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걷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수치가 9일 경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며 말도 할 수 없고 잠도 못 자며 모든 일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10이 되면 통증도 통증이거니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응급실로 데려가 줘야 합니다. 통풍 발작이 있으면 대략 9나 10 정도의 통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은 출산보다 더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통풍은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일까요? 통증이 심하다는 질환이나 증상을 통풍과 함께 겪어본 환자들에게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지를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당한 사람의 경우 39%가 화상보다 통풍이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요로결석이 있었던 사람의 36%는 통풍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골절을 당한 경우 통풍이 더 아팠다고 말한 사람은 34%였습니다.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통풍 환자의 경우 통풍이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 한 사람은 29%였습니다. 통풍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지만 10명 중 7명이 출산이 더 힘들었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아기를 낳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4명에 1명꼴로 통풍이 더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부딪히는 고통이 실로 엄청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0%는 통풍은 지금까지 겪어본 모든 통증 중 가장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통풍의 통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부하 상태로 혈액이나 관절액 속에 녹아있던 액체 상태인 요산이 조건이 맞으면 요산 결정을 생성합니다. 아메바와 같이 생긴 대식세포는 갑자기 나타난 요산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여 포집하여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요산 결정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산 결정을 과다하게 잡아먹은 대식세포는 파괴되어 터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식세포 내에 있던 염증 물질이 세포 밖으로 나오면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생기는 통증은 염증의 한 증상입니다. 즉, 염증이 없으면 통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대식세포의 염증 물질을 신호로 더 많은 면역세포가 몰려오면서 본격적인 염증과 통증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면역세포가 요산 결정을 부식한 후 터지면서 다량의 염증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면역세포 중 하나인 호중구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대식세포와 함께 요산결정을 공격하므로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면역세포들이 요산결정을 없애기 위해 다투어 염증 물질을 분비하므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연쇄 반응을 통해 통풍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풍의 첫 단계 혹은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말 그대로 증상이 없는 단계이며 남성의 경우 요산 수치가 6.8mg/dL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풍보다 환자가 훨씬 많은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초기 당뇨병 같은 질환은 증상이 전혀 없어서 위중한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도 증상만 없을 뿐이지 이들 병에 못지않은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심지어 암도 일단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발전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치의 요산은 통풍보다 오히려 이들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없고 요산 수치만 높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성 통풍의 증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풍 발작은 대부분 한밤중이나 새벽에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엄지발가락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식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질환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통풍이 심할 때는 대부분 발작이 시작된 지 하루가 경과했을 시간대입니다. 통풍의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대부분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가끔 아프다가 저절로 낫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염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급성 통풍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아닌 무릎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서 의사가 삔 것 같다며 깁스를 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령 대낮에 엄지발가락이 아닌 부위에서 그리 심하지 않은 통증이 생겼다면 통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풍의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세기를 살았던 의사 토마스 시데넴이 자신의 통풍 증상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가 기술한 통풍 발작의 증상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엄지발가락에 죄어드는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통증은 발뒤꿈치, 종아리, 발목에서도 간간히 나타났다. 통증은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 극심했다. 통증은 매 시간 점점 심해지다가 마침내 저녁이 되니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 통증은 마치 인대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개가 물어뜯는 것 같기도 하다. 통증은 너무 심해서 옷깃이 닿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심지어 사람이 걸을 때 일으키는 바닥의 흔들림에도 통증을 느낀다. 통풍에만 존재하는 간헐기 단계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른 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간헐기에는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는 안심하고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가지만 미세한 관절 손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약 70%의 환자에게서 관절 사이에 미세한 요산 결정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모래 같은 요산 결정이 관절 사이에 끼어 있으면 결정이 관절액 속에 떠 있지 않으므로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아 염증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관절이 갈리면서 손상을 입힙니다. 비록 가늘기라고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급성염증은 아니더라도 만성염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늘기의 발작은 점점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하며 일단 발작이 시작되면 더 아프고 더 오래 갑니다. 발작의 강도와 빈도, 유지 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의 관절에서 시작되었던 통풍 발작은 점차 여러 관절로 퍼져나가게 되며 통증이 없는 휴지 기간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통풍의 마지막 단계인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접어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혈액과 관절액 속에서 넘쳐나던 요산 결정은 관절과 피부 밑에 쌓여 혹 같은 형태를 이룬 통풍 결절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계속 통증이 나타나므로 발작이 있을 때만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간헐기 통풍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과도하게 쌓인 요산 결정은 지속적으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며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통풍 때만큼은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존재해온 요산 결정을 간헐기나 급성 통풍 단계처럼 면역세포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풍 결절이 생기면 관절, 인대, 건을 압박하고 변형과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강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통풍의 통증은 외부의 물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통풍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통증은 단계별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병이 위중한 것이 아니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의 단계별 증상과 관련된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